안녕하세요. JTB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수원에서 그 중고차, 외부 주차장에 있던 중고차 한 100여 대가 침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침수차 이제 구입을 할 때 혹여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침수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쩌면 이제 두려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그 방법을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어떻게 자동차, 상품용 자동차가 외부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의 팩트는 외부 주차장이 좀 쌉니다. 매매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에 그 상품용 한 대를 만약에 대게 되면 그 차 한 대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대면 150에서 200, 100대면 그 이상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 외부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 단지 내에 있는 그 주차장이 가격이 비싼 거 외에 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외부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 침수차는 한 110대, 한 120대,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이제 한 개 상사의 차이입니다. 여러 군데 상사가, 매매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 한 군데 상사가 된 하필 그 장소에 이제 약간 이제 그게 내리막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개 상사가 110대, 120대 한 20억, 25억 이 정도 되는 이제 금액만큼 이제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원 그 지부가 있어요. 중고차. 그 수원 지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 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그 차원에서 사실 지금 이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침수차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 군데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한 군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실은 그 100대가 넘는 그 자동차가 사실은 거의 그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차를 구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고차 할부금융사 캐피탈이죠. 거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할부금을 이용해서 중고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 차가 만약에 침수차다. 그러면 그것은 할부금융사, 즉 캐피탈하고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한 개 상사 차고 110, 20대 정도 되는 차인데 그 자동차를 이제 그 수원 지부와 경기도 그 조합 차원에서 한 군데다 이제 모아놓고 지금 금액적으로 20억에서 30억 가량 되는 그 금액을 이제 사실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입자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내가 구입한 자동차가 침수차가 아닐까? 방송을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라, 저렇게 해서 확인을 해라. 사실 일반인이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매 단지에 수원 지부가 있어요. 그 지부 차원에서 또한 경기도 조합 상당히 큽니다. 사실 경기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경기도 그 매매 단지의 조합입니다. 그 조합 차원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차는 한쪽에다 보관을 해놨다. 하지만 구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도 할부금융사랑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그 매매상사에서 구입을 할 때 매매상사 대표님이나 딜러분들의 돈으로 물론 사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할부금융사, 즉 캐피탈의 그걸 일명 이제 재고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재고금융을 이용을 해서 그 차를 이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구매자예요. 제가 이 차를 사는데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할부금융을 이용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 차를 구입을 했다.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침수차다. 그랬을 때는 캐피탈도 무관하지 않다.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클럽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현금을 1년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카드로 이렇게 분할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준 거는 그냥 현금 날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그것 이제 카드 이제 할부겠죠. 카드 할부로 만약에 결제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뭐 카드사와 이제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겠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중고차는 원래 상품용으로 이제 주차장에 올려놓기 전에 성능 검사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침수차들도 성능 검사를 받고 올려놓은 거죠. 뭐 그때 당시는 차가 뭐 이상이 없었겠죠, 성능 검사상. 근데 어찌됐든 그 후에 침수가 됐어.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침수차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그 차를, 내가 구입한 차를 그 딜러분에게 이 차를 성능 검사를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그 계약서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이 차를 구입 후 그 매매단지 내에 있는 성능 검사장도 상관이 없고 외부에 있는 성능 검사장도 상관이 없어요. 가서 성능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침수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상사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보상을 해준다는 100% 보상을 해준다는 뭐 플러스 뭐 시간도 많이 뺏겼으니까 위로금까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매매계약서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성능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능검사를 할 때 이제 돈이 들어가요. 몇만 원이 들어갑니다. 몇만 원을 주고서 성능검사를 받는데, 그 성능검사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는 우리가 성능검사를 해봤는데 문제없어. 이런 어찌 되면 이제 보증서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만약에 그 성능검사 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전문가죠. 그 전문가가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침수차면 침수차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100만 대당 한 대는 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한 차를 성능검사를 한 번 더 받아. 그 딜러분한테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내가 아무 성능검사장에다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차에 뭐 침수차 또는 뭐 이상한 그 침수차 준하는 그런 만약에 중고차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매매상사의 대표님이 손해배상까지 해준다 라는 그런 것을 계약서에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중고차를 구입을 해도 일단은 보험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능검사장이라는 그 성능검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이. 근데 그 매매 단지 내에서 성능장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커요. 이제 일반인들은 자세히 좀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이 그 매매 단지 한 군데만 물론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해요. 기업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검사장에서는 그 만약에 침수차다 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모는 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성능검사장에서 100% 다 해준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성능검사장에서 침수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의로 침수차인 걸 알면서 만약에 그 성능검사에 이상이 없는 거로 했다면 그건 당연히 100% 성능검사 그 회사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구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의였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한 30%, 제 생각엔 뭐 한 5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30-40%는 어찌됐든 성능검사장에서 침수차인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30-40%의 책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매매단지 한 군데에서 매매상사 10대인지 20대인지 이렇게 침수가 돼서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수원지구하고 경기도 조합 차원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자동차를 이제 별도로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고 판매가 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구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니 최소한의 보증 수표라고 해도 될 정도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성능검사를 이제 구입하기 전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그 침수차에 대한 공유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저는 JTB의 제이였습니다.